화면 공유를 했고요. 저희 조는 주제가 사대문 안에를 다뤘습니다. 서울 사대문 성곽 안쪽을 다룬 거고요. 요 구성은 이제 네트워크와 MBTI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거는 서울 사대문 안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MBTI는 그 도구적인 틀로 MBTI를 활용을 했습니다. 서울 보시면은 역사가 되게 깊고요. 그리고 특징이 역사도 깊은데 현재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사성이나 뭐 장수성으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게 MBTI였는데 요즘 많이 인기가 있고 해가지고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MBTI로 한 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서울을 그동안 이제 맵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서울시도 이런 스마트 서울 앱이라는 걸 마련을 했는데요. 그 앱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에 있어서 요즘은 초개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인화 방식은 또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사람을 이해하는 틀로 MBTI를 요즘 많이 쓰니까 이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확장이라는 이제 대주제가 있었는데, 확장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은 이 물리적인 확장도 있겠지만, 이 사례를 보시면 런던의 사례인데, 그 녹지라든지 수계라든지 뭐 가로 이런 것에 국한이 되지 않고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많이 엮어서 보면 이 공원이라는 것이 그 범위라든지 인식할 수 있는 틀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활동에는 되게 다양한 뭐 푸드 서비스, 플레이 서비스, 시빅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맵의 특징은 많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라는 걸 아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도는 되게 객관적입니다. 축적이나 방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됩니다. 그 스마트 서울 맵이라는 것도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그 네이버 지도에 담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서울시가 제공하고 싶은 정보들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서비스가 되게 다양한데 어떤 환경이나 뭐 교통, 뭐 사회, 안전 그런 주제들을 모두 총망라해 가지고 119가지의 그 메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웬만한 다양한 것들은 있어서 코로나 진료소라든지 뭐 야간에 하는 약국이라든지 뭐 장애인을 위한 길, 걷기 좋은 길, 그 서울을 돌아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내 장소에 기반해 가지고 나와 가까운 곳, 그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페이지를 이제 들어서 살펴보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정보 속에서 특정한 정보는 안 나옵니다. 만약에 그 일요일 오전에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에 들려서 브런치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자전거라고 검색을 제가 해봤습니다. 해보면 자전거 뭐 거치대가 어디 있는지, 자전거 보관소가 어디 있는지, 자전거 포가 어딘지는 알려주는데 자전거로 다니기 좋은 길은 안 뜹니다. 그러니까 메뉴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을 들어서 만약에 산책, 애견과 산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은 그건 역시 그 메뉴에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 동물병원을 소개해 주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많은 자료를 모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이 자료는 가치가 나한테는 없겠죠. 그 특정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가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그 관심이나 취향 같은 것들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POI라는 거고, 저희들이 맨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다 녹아 있는데 어떤 추천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고 유저의 사용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어라운드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그렇고,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노출시켜 주니까 선택을 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대표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 근처에 리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리뷰를 통해서 좀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내 지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을 수 있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건데 그 객관적인 지도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구성하는 지도가 되면은 오히려 그 편이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있고 그렇고 사용한 입장에서도 있고 서로 맞는 부분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개인화라는 것이 그렇게 생기는데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저는 민트 초코까지는 잘 먹는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맛이 파인애플 맛 메로나입니다. 메론 맛 메로나 말고 파인애플 맛 메로나. 거기까지도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다음 더 이해가 어려운 거는 수박 맛 뭐 우유 그런 겁니다. 바나나 우유, 뭐 메론 우유 그런 거 말고 수박 맛 우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그 수요가 있다는 거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런 것들을 클릭하면 그런 정보로 연결되고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몇 개 이미지를 선택하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서도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하는데 만약 당신이 원하는 물건이 비싸거나 배송이 되게 느리게 오거나 이거는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당신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뭐 다양한 이유들. 근데 그래도 내가 소중한 거는 갖고 싶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취향 같은 거나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이전에는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야, 너 거기 가봤어? 거기 되게 좋은데? 너도 가봐. 야, 이거 먹어봤냐? 야, 너 먹어봤는데?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다르고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에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클릭이라든지 제품을 선택하는 게 그냥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콘을 누르는 겁니다. 그 폴더에 들어가서. 그럼 그 묶음을 해주는 시스템 방식에 의해서 기업들은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장소를 인식하는 방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공원에 있는 뭐 벤치, 수경시설, 뭐 식재 방식 그런 것, 이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시각적인 걸 통해서 공원의 어떤 성격이 있고 거기에서 구성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쌓여가지고 장소성을 인식을 한다면 뭐 요즘은 그 놓이는 그 물리적인 것들이 물론 중요한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경험이나 의미, 활동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좀 만들어져 가지고 장소성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 양재 시민의 숲 같은 데 보면 이제 뭐그 코스튬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런 공간인데 그 장소성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울을 이렇게 하나로 볼 게 아니라 따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이제 각각 느끼는 서울이 되게 다양할 거라는 생각에서 MBTI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관련 되게 파생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찾다 보니 이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 이 기준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선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에 따라서 앞에 기둥을 나누고 그 다음 SN에 대해서 기둥은 감각적인가 직관적인가에 따라서 나누고 다음 세 번째 기둥을 이제 논리적인가 감성적인가에 따라서 나누고 마지막 기둥은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좀 수용하려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에도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적용을 했습니다. 해야 이게 그 다음이 풀려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많은 공간을 좋아한다고 봤고 I는 내향적이다 보니 사람이 적은 공간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S랑 N 같은 경우는 그 리뷰가 많은 장소를 선호하게 되면 S고
자신의 판단을 선호하게 되면은 N에 속합니다. 그 공간이 이제 목적성에 뚜렷하면은 그 공간을 T로 보았고, 그 목적성이 뚜렷하기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은 공간은 F로 봤습니다. J 같은 경우는 공간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가는 공간은 J로 봤고,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구간에서 들리게 되는 공간을 P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이렇게 16가지 유형이 생기는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16가지가 모두에게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다음 이제 이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는 제가 그 서울의 영역들을 각각 성격이 뚜렷하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의 성격을 앞서 얘기한 4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눈 것이 이 표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이제 장소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덕수궁 같은 경우가 이제 ESFJ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정동길 같은 경우는 INFP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를 ESTP로 보았고, 세운상가는 INTJ로 보았습니다. 인사동은 ENTP에 해당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어려운 거는 이 공간이 그런 것인지 사람들이 공간을 이렇게 보는 것인지가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종면은 INFJ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각의 그 개별적인 공간을 본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서울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어떤 코스로 구성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개인의 선택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가 5명으로 이제 조각 활동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제가 표시한 지역인데, 서울 어디를 가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전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남들 다 가는 데서 전 좀 안 가는 곳을 찾아서 가기도 하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보시는 뭔가 가능성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좀 넓게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ENFP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짠 루트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그 여러 사람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내가 아는 좋은 공간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ESFP의 그 맵인데요. 이 맵의 특징은 그 마지막 끝나는 구간이 신라호텔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사실 밖에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가자면 호캉스 같은 게 자신은 이제 딱 자기한테 맞아가지고, 그 신라호텔을 가장 좀 좋아한다. 그 남산 근처에 있는 그 편안한 그 뷰와 함께 쉬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NTJ 같은 경우가 있는데, INTJ는 이 사람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 많은 곳은 일단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 좀 레트로한 공간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세운상가나 충무로, 방산시장 이런 쪽을 많이, 세월의 흔적이 있는 곳을 많이 간다고 하고, 또 다른 INTJ가 또 있었는데 조언 중에 이 사람은 그 각각의 그 검증된 그 데이터를 좀 중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리뷰에 뭔가 안 좋은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거른다고 하고, 그리고 핫한 공간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INTJ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정리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고, 끝으로 그 간단한 뭐 소감 같은 거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1월인가 2월인가 그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정욱주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아가지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좀 되게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좀 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좀 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른 이제 조원들이랑 또 얘기를 해보면서 하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말을 끝으로 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